다독다독 3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센스라는 책을 다루고 있는데요. 셀레스트 헤들리의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3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센스 9번째는요.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입니다. 네. 꽃노래도 한두 번이지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듣기 좋은 소리를 반복하면은 계속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절대 오해시고요. 좋은 것도 한두 번일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부터는 짜증납니다. 네. 약간 노파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 말이 잘 전달이 됐는지 계속해서 확인하고 싶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고. 네. 근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거의 무기나 흉기처럼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막 화나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네. 네, 저도 알아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을 때 계속된 반복은 상대방을 더 무시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기도 하고 네. 상대방에게 끔찍한 기분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그런 그러니까 거죠. 뭐 잘못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오히려 그 반발감, 그쵸. 변명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상황들을 유추해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진짜 불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나르시시즘의 징후일 수도 있다. 네. 새롭게 더할 말은 없지만 대화를 계속해서 주도해 나가려는 심리인 것이다. 예. 그래서 반복을 하고 싶다면 간격 반복을 단 한 번만 하라. 음. 이런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간격 반복이 뭐냐면 자 중요한 사항이 세 가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설명을 해주고 잠깐 쉬고 요약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깔끔하게 딱 한 번만 더. 멋지네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같이 업무를 하거나 또 어떤 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상대방도 스트레스 없이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센스 10번째.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네. 훌륭하게 대화를 하고 싶다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상대방이 또 막 튀어나갈 수가 있거나 또 다른 이상한 질문을 하거나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 잠깐만 우리 무슨 얘기했더라 이렇게 좀 잡아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여기에서는 이제 대화의 순간에 이렇게 막 뭔가 튈 것 같을 때 상대방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대화에 집중할 수 있을까를 명상을 하듯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을 음미해 보라. 좀 이렇게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적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순간 대화가 끊기더라도 곰곰이 좀 생각해보고 네가 말한 게 이런 게 맞아? 라고 이제 되묻는다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주제를 또 대화를 이어간다든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렸을 때 애들이 많이 갖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인데요. ADHD 이 증세인데 이게 생각보다 어릴 때는 많은데 어른이 되면 좀 줄어들어요. 그 네. 이유가 하나가 이게 학습으로 노력으로 어느 정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루사님이나 드리머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되면 이런 것들은 한 주제로 몰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말센스 12번째 조언은요.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렇게 간단한 주문 같은 거는 앱에서 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전화해서 당 몇 마리랑요, 떡볶이랑요 이렇게 시키면 그 사람들이 몇 마리요, 메뉴 뭐요 이런 게 이제 귀찮아요. 맞아요. 네, 귀찮고 그냥 이미지 탁탁 누르고 개수 조절해서 네. 그냥 결제까지 해버리는 게 편해요. 요즘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그냥 키오스크로 그냥 주문을 해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대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셀레스트 이 저자분은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이 순간 이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요즘은 막 문자로 그냥 미안한데 우리 관계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시간을 좀 갖자.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문자로 그냥 헤어지자고 하고 네. 그럼 되게 욕 들어 먹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만나서 나의 마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막 탓하기도 하는데요. 점점 어려워져요, 정말. 근데 전 여기 챕터에서 좀 네. 재밌었던 대목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가요? 힘이라는 것, 힘의 등급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네. 이 대목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힘이라는 것에 1점에서 5점까지의 점수를 매긴다면 인간의 점수는 2.21점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정도면 멸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멸치와 비슷한 수준. 네. 하지만 인간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지님으로써 먹이사슬 맨 꼭대기에 오르게 되었다. 네. 그러니까 인간에게 말이라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힘으로만 했으면 인간은 그냥 멸치와 동급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말이라는 의사소통 수단을 가지게 됨으로써 인간이 이렇게 먹이사슬 꼭대기까지 올라올 수 있었다. 그런 네. 거죠. 옛날 명언 중에 이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네. 말이 있는데 여기다 그걸 보태야겠네요. 말은 펜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말입니다. 네. 카톡이나 문자 같은 게 편하다 보니까 그걸로 주로 대화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오해할 때도 또 많아요. 네. 글에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뭐 끝에 이모티콘을 붙이기도 하고 웃음 표시 이모티콘 그런 것들 보내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이는 사실 상대방의 감정을 제대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잘못 오해해가지고 서로 막 오해해서 삐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했으면 사실 상대방의 어떤 표정, 제스처, 뉘앙스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걸 직접 만나서 이렇게 직접 대화하는 게 때로는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감정을 희생시키는 게 손해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얘기도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눈과 눈을 마주하고 무릎과 무릎을 마주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뭐 자존감 문제, 또 외로움 문제 그런 문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아까도 얘기했던 당신이 옳다에서 읽은 것처럼 나의 한마디를 들어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의 병들을 대부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아닌 말로써 한번 소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주하면서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센스 14번째는요.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입니다. 이게 아마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네. 네, 일단 말하는 재주와 말 센스는 다르다는 것들이고요. 말을 잘하고 싶기보다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옳음보다 또 친절함을 선택한다. 이게 말센스 15번째고요. 네. 바로 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가 나오기도 아까 하고요. 로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로 네. 하게 되면 실수했을 때 어떻게 그걸 뒤집을 수가 있느냐 이미 내뱉은 말인데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면 된다는 것들이잖아요. 네. 네. 예, 그런 부분들 오히려 이렇게 더 쿨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죠. 근데 참 내 잘못을 인정하고 실수를 사과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얼마 안 되는 자존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 입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내뱉는 빈도를 이게 되돌아보면 네. 정말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잘 몰라요.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아까 그 말은 정말 미안합니다.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네, 이렇게 제가 살아온 날들이 뭐 어른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살아온 날 통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과하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 같아요. 그분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과하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그 정도 역량을 갖고 계시다는 분이라고 저는 인정을 해버리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말센스를 다 짚어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책의 주제가 14장에 있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것은 아니다. 네, 네. 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주의를 다해서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말 센스가 있는 사람이고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들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많이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저는 뭐 이 책에서 그냥 딱 한 가지 얻었다면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때로는 그냥 침묵이 답일 수 있다. 내 말을 하기보다는 그냥 들어주는 게 더 좋은 대화법일 수 있다. 그런 걸 좀 기억하고 이 책을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맨 에필로그에
네 문구로 정리를 했어요. 요즘 뭐 세 줄로 요약해 주세요 이런 거 많잖아요. 네. 네 줄로 깔끔하게 요약이 돼 있는데 그거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능동적 듣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쁨에 참여하기.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공통점 찾아보기.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얼굴에 주의를 기울이기. 네. 요 네 가지만 하더라도 어떤 박사학위 학문보다도 훨씬 더 말 센스가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것들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어쩌면 저희들의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앞으로 게스트를 만나고 또 우리 셋이 이야기할 때도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네. 네. 예, 그럼 오늘 모카라도에서 진행을 했는데 네. 어떠셨어요, 로사님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광고를 많이 해왔고 마케팅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모카 라디오라는 새로운 공간이 생겨서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짜로 커피를 마시고 문화를 공유하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광고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순기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이런 환경들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본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가 꼭 라디오 DJ가 진짜 된 것 같잖아요. 네. 물론 라디오 DJ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그냥 이 안에서 말을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행복이고 막 짜릿하고 막 그러네요. 저는. 네. 네. 너무 길어요. 좋았습니다. 네. 네. 흥분하지 않고 우아하게 리드하는 말센스. 네. 저희는 다독다독 팀이었고요. 네.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